반갑습니다. 예.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다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오늘부터 제가 본문으로 안내된 대로 2학기 블렌디드 러닝 연수를 진행합니다. 특히 체육 수업을 위해서 진행하는데 본문을 발송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거를 의무 신청을 할까? 희망 신청을 할까? 그래, 11월 달쯤 돼서 좀 바쁠 것 같아요. 항상 바쁘지만. 그래서 희망 신청을 했더니 제가 아무 강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유가 다시 보기도 있고, 그 다음 이거를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일을 시키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또 걱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녹화를 해서, 오늘 그 자료 녹화를 해서 다시 보기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인원이 많이 없고, 뭐 지금 딱, 8분 들어와 계신데, 요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아서, 그분들이, 듣고, 요거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요거는 제가 공유를 잠깐 하겠습니다. 뭐 다 보이시지만 공문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갑니다. 그죠? 위드 코로나로 가고, 이때 그 체육 수업을 위해서 우리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년은 이렇게 오늘 강사님들 두 분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책자 안 보이죠? 나중에 소개시켜 줄 건데, 이런 지원 자료 책자를 작년에 서버에서 만들어서 그다음 부산시 전체에 뿌렸습니다. 그 다음 역시 중학교 체육수업을 위해서 블렌디드 러닝 자료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는 중학교, 그지? 요거는 초등학교. 자, 그래서 요 두 자료를 작년에 이어 작년 올해 다 만들어주신 두 분의 강사님을 모셨고, 오늘은 이렇게 블렌디드 러닝 방향을 어떻게 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11월 4일에는 어떤 걸 할 것이냐면, 이제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하고 있어요. 일반 교실에는 전차 칠판, 그다음 빅브레스트를 활용해서 그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시교육청에서는 특별실을 하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체육관이라든가 무용실, 그 다음 강당, 그 다음 그 운동장, 이런 데는 어떻게 구축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시교육청으로 안내하면, 시교육청에서도 이거는 체육 수업을 위해서 그 다음 그 특별실에는 어떻게 구축하면 되겠다, 이런 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 거기에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는 뭐 하냐면, 체육 수업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까, 어떻게 만들까, 아마 이게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교육은 사실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체육관이 있다 없다, 그다음 운동장이 어떻게 조성돼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부산 광시 전체는 어떤 걸 하냐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해서 학교를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거 하나. 그다음 서부 관내에는 체육관 신축을 또는 체육관을 새롭게 만드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면 좋을지, 체육관을 만들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요 큰 챕터로 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오늘 기조 설명, 그러니까 우리 강사쌤 두 분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제가 그 본문에 나왔듯이 자료 집계를 개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한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블렌디드 자료 개발에 자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거기에 체크해가지고 자료 집계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저는 체육관, 스마트 미래 학교 신축에 관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기에 체크해서 제출을 하셔도 돼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멀티이기 때문에 이 세 개다 또는 두 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은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 정도 저희들 개발 자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자료 개발자로 저희들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은 바로 요거 운영 일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한 3시 25분부터 바로 분별로 나누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은 저희들 그 회의방 맞죠? 예. 그 방을 새로 만들어서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초등, 그 다음 중등 이렇게 나눠서 할 테니까 거기에 각자 가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쌤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얼굴 다 보이시죠? 우리 동삼초에 박선준 쌤 잠깐 소개할게요. 먼저 작년 올해 블렌디드 러닝 지원 자료를 만들기 위해 수고 많으셨고 지금 동삼초에 계십니다. 인사 먼저 하시지. 예, 반갑습니다. 동삼초등학교 박선준입니다. 네, 박수. 와,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 중득에 우리 낙동중학교 계시고 지금은 그 대학원 파견 중이십니다. 우리 김재우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그러면 각자 소개는 이제 소회의실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시면 다시 이쪽으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16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잠시 들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도 성심성의껏 잘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각자 한번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수업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드리는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블렌디드 러닝 체육 수업을 위해서 단위 학교 학교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 여러 학교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함으로써 좀 더 풍성한 그리고 풍부한 체육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면서 조금 지원 자료를 개발해내고 다른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육교사로서의 역량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선생님들께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총 세 분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미래 학교 체육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블렌디드 러닝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 자료 개발의 방향,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각각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디드 체육 수업의 가치 구현을 위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학교 체육을 바라보는 안목. 우리는 왜 블렌디드 러닝에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조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풍성한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말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학교 교육과 그리고 체육 수업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바라보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첫걸음, 회복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2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 혹은 장단점을 조금 분석을 해야지만
지금 이제 미래 학교 체육과 체육 수업에 대한 그 방향을 조금 읽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2년 동안 하시고 계셨습니까? 원격 수업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이거는 체육 수업의 가치가 맞을까? 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도 위에 사진 우측 상단에 보시는 학교에서 수영장을 설치하고 학생들과 이렇게 안전교육 그리고 뭐 수영 경영 그리고 다양한 경쟁 활동, 도전 활동,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했을 때가 참 그리웠던 순간이고 거기에서 교육의 참 가치를 많이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측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줌으로 실제로 학생들과 대면하지는 않지만 화면상으로 학생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의 동작들과 체육에 수행되는 그 과정들을 관리하고 피드백하고 상호작용의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원격 수업의 장점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단점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미래 체육의 수업에 대한 플러스 요인은 분명히 있었다는 부분을 저희가 인식하고 준비하고 장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금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적응력과 미래에 대한 안목, 변화 가능성에 대한 체육교사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또 다른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힘든 상황이 외부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언제나 학생들의 성향은 변화하고 새로운 학생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겪었던 우리의 체육교사들이 겪었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현장의 적응력과 미래에 대한 안목 그리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미리 판단을 하시며 코로나 이후 그리고 미래 체육 수업에 대한 그 방향을 조금 잡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편찬되고 올해 고시가 되고 내년에는 강론에 고시가 예정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개정이라고 하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교육을 바라보는 인재상과 그리고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로서의 기본 지침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개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될 예정인데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선생님들께 미리 전체적인 골격에 대해서 간략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안내 드리는 이유는 미래의 학교 체육과 체육 수업에 대해서 미리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고 그런 역량들을 길러내신다고 하시면 아마 유기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체육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선생님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미래의 학교 교육과 체육 수업의 방향은 그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최화두거든요. 체육 수업이라고 함에 있어서 그냥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저희는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랑 체육 교과랑은 디지털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생각에 대한 확장된 의미에서 신체 활동을 조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지털의 활용은 정말 지금은 필수적인 영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또한 이런 디지털화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지는 학생들의 역량 또한 체육 수업에서도 분명히 디지털화된 체육 수업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이제는 체육 수업도 빨리 뛰고 멀리 뛰고 잘 던지고 그리고 스포츠 활동에 능력 있는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선발되고 이런 형태보다 학생들이 정말 어떤 스포츠나 체육 활동에 관심이 있고 학생들이 선천적 능력은 없지만 그 체육 수업을 통해서 어떤 성장 과정으로 이루는 그 과정에 정말 학생들도 공감하고 학부모님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시야에서 봤을 때 체육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경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러한 질적인 양적인 요구 사항이 많이 팽창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미래 교육의 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확장되면서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과 그리고 체육 수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교 학점제뿐만 아니고 초등학교와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이런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는 선택 과목의 확장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미래의 학교 교육과 체육 수업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학생들이 찾아가는 수업으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육 수업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단순 스포츠 기능 중심의 수업 이런 부분들로는 제 생각에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체육 수업이 정말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나 학생들이 정의적 부분, 그 인지적 부분까지 총체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수업이 진정한 수업으로 메커니즘이 형성되어서 학생들에게 브랜드화되어서 학생들이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방향으로 변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저도 원격 수업으로 체육 수업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원격 수업에 대한 질 제고 및 원격 수업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결과를 보고 참 느낀 게 많았는데요. 원격 수업의 만족도가 학생이 81%, 학부모가 57.6%, 그리고 소통 만족도가 학생이 90.8%, 학부모가 78.2%, 원격 수업 지속 의향이 교사는 69.2%, 학생은 56.7%, 학부모 28.4%. 이 부분은 체육 교과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체 교과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포인트를 둬야 되는 부분들이 원격 수업 만족도에서 학생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학생들이 시공간적인 제약상을 초월해도 결국에는 학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그 밀도라든지 범위의 폭이 크게 대면한 수업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격 수업에 대한 지향이 하는 그 퍼센트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이 90.8%라는 높은 비율이 나왔던 이유는 대면을 하게 되면 학생들끼리의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피드백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시간을 선생님들께서 제공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 교육활동 속에서요. 많은 관리 시간과 그리고 학습 시간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하지만 이런 원격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학습의 결과물들이 정제되어서 1인 1학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학습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소통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아주 만족도가 크고 학생들이 지향하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원격 수업 만족도와 소통 만족도를 토대로 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체육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2020년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원격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장점으로 뽑아낼 수 있는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학교 체육 수업의 원격 수업 등교 수업
중이라도 이런 원격 수업의 장점을 등교 수업에 적용된 블렌디드 러닝이 진행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많은 변화 요소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간추려서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교육활동 시간과 활동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조금 변경이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시간 실수도 지금 교육활동 시간 실수보다 감소된 형태로 자유학기제 형태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체육교과, 정규교과의 비중과 그리고 밀도, 그리고 중요성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선택과목제가 원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요구사항을 좀 더 반영해서 좀 더 실용적인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좀 더 반영한 선택 과목의 도입이 중학교에서도 좀 활발하게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안전한 생활이 폐지되고 건강한 생활이라는 체육활동 중심, 놀이활동 중심의 건강활동 생활이라는 부분들이 개편이 되면서 체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3학년 때부터는 초등학교에서도 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 학생의 자율성과 학생들이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잘 알다시피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학기 과목이 개설되고, 그 개설된 과목을 학생들이 이수하는, 지금 현행 대학교에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선택권만 많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체육교사 입장에서는 좀 더 체육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부분들이 시대적 사항을 반영한 체육 수업의 방향이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조금 다채로운, 그리고 학생들에게 1대1로 밀착할 수 있는,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선생님들께 제일 왼쪽 편에 있는 블렌디드 러닝 체육 수업의 자료 개발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개발만 해서 지금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도입까지 되는 부분들이 하나의 축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하사님께서 아까 서두의 개요 부분에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블렌디드 러닝이 유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블렌디드 교실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타 교과 같은 경우에서는 교실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지금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블렌디드 교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체육교과 같은 경우에는 블렌디드 교실이라고 하면, 저희 체육교과의 특성상 교실이라 하면 운동장도 될 수 있고 체육관도 될 수 있고, 혹은 무용실이라든지 실내 교실을 확장한 강당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 단위에서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라든지 혹은 그러한 개발 아이디어들이 같이 접목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렌디드 러닝 체육 수업 자료 개발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혹은 그런 학생들과 1대1로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체육관에서, 그리고 교실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운동장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손쉽게 본인의 휴대폰으로 혹은 본인의 카메라가 아닌 학교에서 블렌디드 교실 안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고, 그 녹화된 녹화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1대1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연계되어 있는, 자료와 연계되어 있는 블렌디드 교실 구축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블렌디드 러닝 체육 수업을 위한 운영 공간의 확보, 그린 스마트 공간의 확보.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체육관이 체육교사의 체육 수업으로 인한 효율적인 공간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넓은 공간에 대한 부분만 확보한 가운데 그거지 체육 수업을 위한 적절한 공간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체육 수업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체육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 안에 있는 각각의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그룹 팀들이 전략 전술을 짤 수 있는 소그룹 미팅실도 구성이 됨으로 해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체육에 대한 활동과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활동 공간들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용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세 가지의 부분의 축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가 맡은 파트는 제일 왼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 체육 수업의 자료 개발 파트에 지금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내일과 모레 시간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 안내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 신체활동 가치라는 건강도전, 경쟁, 표현, 여가라는 5개의 활동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중등 교단 지원 자료로 해서 선생님들의 힘을 모아서 지원 자료를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009 체육과 교육과정 적용해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성취평가제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학생들의 서열, 선발을 위한 상대평가의 개념에서 절대평가의 개념이 성취평가제를 중시하는 개념에서 평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 때 선생님들의 힘을 모아서 과정 중심 수행 평가의 교단 지원 자료를 지원해 바 있고요. 그리고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블렌디드 러닝까지 포함한 형태로 지원 자료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한 자료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 방향과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블렌디드 러닝을 지원 자료를 이제 좀 같이 만드셔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인데 이런 블렌디드 러닝 지원 자료는 단연간 선생님들께 지원 자료를 이렇게 선생님들의 힘을 모아서 제공을 했지만 그 자료에 대한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 자료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초점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신 선생님들께서 직접 지원 자료 개발에 참여해서 직접 개발 자료에서 참여하신 그런 자료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책자의 이상의 지원 자료를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료를 보는 시선에서 블렌디드 러닝 현장 적용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에 대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블렌디드 러닝이 가진 양면성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장점은 시공간적 제약사항을 감소시키고 학습 관리 시스템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시대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미세먼지라든지 감염병 그리고 갑자기 변하는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 관리 시스템, 줌,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팀즈 이런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 과정 기록 및 수시 확인이 가능해서 언제든지 학생의 성장 과정과 기록 평가 관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록화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블렌디드 러닝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점이 있다면 활용 방법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 어떤 학교의 활용 방법에 따라서 교수 학습 활동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학습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체육 수업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도구로 관리 시간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기 중간중간에 이런 도구적 매체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확인하고 학생들이 관리 시간으로 진행된다면 이거는 수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떨어뜨리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미디어 활용 능력에 따른 학습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잘 활용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 내에는 체육 교사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협업에 의해서 체육 수업이 이끌어내어지고 학교 체육 교육이 진행되어지는데 학교 내 체육 교사 협의체 간 블렌디드 러닝 활용 인식 정도의 차이가 나서 이런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도입에 대한 부분이 주저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수업 목적과 내용보다 교사학습 도구 중심의 수업 전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그런 형태로 블렌디드 러닝이 가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이 등교 시에는 조금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가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선생님들께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시키는 가운데서 블렌디드 러닝의 자료 개발이 이루어지면 좀 더 현장 중심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실제 학습 시간을 아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안전이라든지 혹은 과제 제시라든지 혹은 이러한 교사가 불필요하게 줄일 수 있는 시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사가 조금 여유 있게 수업에 운영하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성장의 과정들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도구가 저는 블렌디드 러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블렌디드 러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이 조금 일치가 된다고 한다면 지원자를 개발에 같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개발될 블렌디드 러닝 자료 개발에 대한 방향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체육 수업 적용을 위한 청사진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개발되었던 자료를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조금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작년에 발간된 블렌디드 러닝 교단 지원 자료는 정말 심도 있게 이론적 토대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연계관계까지 생각해서 아주 세밀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5개 영역에 대한 수업에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도해야 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뽑아냈습니다. 전부 다 뽑아내서 그 각각의 성취 기준을 통합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러한 과정 없이 only 그 하나의 성취 기준 하나씩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하나의 성취 기준을 오프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각각 구현해낼 수 있는가라고 두 분류로 쪼개어서 5개 영역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네티언 경쟁에서 신체활동 종목을 테니스 경기 기능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활동에 대한 도움 자료로 학습지 혹은 동영상 자료들을 QR코드를 활용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구성되었다라고 저희가 개발진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보니까 또 이런 자료 자체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실제 수업 상황에서 학교마다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활용하기에는 조금 현장 적용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의견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왜냐하면 텍스트 중심이기 때문에요. 혹은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었다면 좀 더 현장 적용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반성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방향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선생님들께 현장 적용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선생님들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올해 지원 자료 개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결과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플립 러닝 기반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플립 러닝이라고 하면 거꾸로 수업, 거꾸로 학습, 거꾸로 교실에서 활용을 했었던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형태인데요. 플립 러닝인 아까 선생님들께 블렌디드 러닝의 필요 목적이나 필요 방향 초점을 결국에는 관리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습 활동 시간을 최대한 증가시키고 교사의 수업에 대한 수업 시간 안에서의 여유로운 시간 안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 시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동에 대한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아래 동그라미 세 개를 보시면 학습 지도를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과 실기적인 과제 제시, 그리고 동기 유발,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몇 시간마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업 운영에 대한 부분, 안전, 그리고 모둠 선정, 그리고 교구 활용 방법, 그리고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학생의 동선들, 이런 부분들이 한 수업 차시 안에서 학습 지도와 수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운영이 된다면 거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수업으로 진행하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이나 상호작용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학습 지도와 수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플립 러닝으로 활용해서 사전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요일요일 차시차시마다 학생들에게 탑재를 해놓고 학생들은 미리 정해진 공간에서 그 플립 러닝에 관련돼 있는 동영상 자료를 학습해서 오고 그 학습된 내용을 수업 시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수업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립 러닝 기반으로 된 교단 지원 자료가 개발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플립 러닝에 대한 기반이 되는 지원 자료를 A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 B 학교, C 학교에 있는 지원 자료 팀이 녹화를 해서 A 학교에 활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런 맥락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단 지원 자료에 참여를 해주시면 본교에 학교에서 수업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포맷을 지원 자료로 개발을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하는 그러한 형태, 시나리오라든지 혹은 이론적인 그런 메시지 시나리오라든지 그다음 전개 과정이라든지 혹은 안전에 대한 그런 모듈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나리오와 그리고 PPT 구성 이런 촬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자료로 묶음으로 드리면 그 자료를 선생님께서 수업하셔야 되는 그 내용을 거기에 넣으시고 시나리오를 수정한 가운데서 바로 촬영을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탑재를 하신 후에 학생들에게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블렌디드 러닝의 플랫 러닝 기반으로 한 지원 자료 개발의 방향으로 올해는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면 교수학습 자료로 언제든 어느 학교에서든 이동하셔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하시면 더 좋은 자료를 본인의 자료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플립 러닝으로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동영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등교 수업, 원격 수업을 진행할 때 효과성을 그리고 효율성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선생님들께 플립 러닝 기반을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테니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경쟁 활동 테니스 기본 스텝부터 포핸드 임팩트 자세 임팩트 원리 정확성 훈련 그다음 복합 기능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학습 관리 시스템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를 하고 그날 학생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자유롭게 확인하고 그 중점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수업으로 운영이 되면 학생들이 활동하는 그 수준이나 활동하는 이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다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좀 더 추가된 부분들이 수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 몇 명이서 한 개 조를 이루거나 혹은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과제 수행에 대한 중점,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스테이션으로 어디에 오늘 수업이니까 어떻게 이동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그 스테이션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활동을 구성해야 되는지, 몇 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형성평가를 할 때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 생각에는 수업 시간 안에서는 교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킹, 그리고 조금 학생들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도움, 그리고 학생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의 개개인에 대한 특성,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찰이 되면서 이것이 바로 과정중심평가, 학생의 성장 과정들을 기록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블렌디드 러닝의 개발 방향을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거든요. 자료 개발 및 보급 중심에서 선생님들께 적용이 잘 안 되는 자료 텍스트 중심의 이런 보급 중심에서 자료 실천 및 적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립 러닝 시나리오와 PPT, 영상 제작 방법,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에도 형성 평가 방법도 텍스트 중심이 아니고 학생들이 바로 설문지에서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받으면 설문지에서 바로 엑셀로 전환되어서 그 엑셀로 전환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면 정말 좋은 형태의 수업에 대한 묘들이 생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플립러닝을 기반으로 한 수업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튜브나 혹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 자료를 몇 차시분, 오늘은 이런 차시에 대한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탑재해 놓으면 실제 수업 시간에 그 부분들을 보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보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군데군데에 동영상을 계속 재생을 해놓으면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계속 수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가 두 번째 다음 저희 파트 말고 다른 파트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산형 브랜디드 러닝 교실 구축에서 이러한 형태로 체육과에 맞는 형태로 구성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그 스마트 패드를 거치대를 사서 곳곳에 구성해놨지만 어떤 벽면이라든지 어떤 형태 공간에서 이런 학생들이 언제나 터치를 해서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사도 조금 효과성이나 효율성 쪽에서도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습 활동 과정을 관리하고 기록 통해 가지고 평가와 그리고 학생들이 더 중요한 학생들에게 성장 과정들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지원 자료를 올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8일까지 지원 자료 개발에 대해서 함께 하실 선생님들의 자료 집계로 받는다고 하거든요. 많은 선생님들 참여하셔가지고 수업에 대한 고민, 제가 뭐 이렇게 알려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함께 브랜디드 러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해가면서 그런 장점들을 현장 수업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함께 길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선생님께 이런 제안을 조금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연수 자료는 마무리되었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김정 선생님도 같이 나오시고, 그래서 네. 전체 초등 마칠 때까지 잠시